안녕, 라이언. 옛이야기 같이 봐요. 동물들의 나이 자랑. 옛날 어느 산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던 한낮, 눈이 큰 노루랑 귀가 쫑긋한 토끼랑 볼이 불룩한 두꺼비가 놀러 나왔어요. 노루는 걱중걱중, 토끼는 깡충깡충, 두꺼비는 폴짝폴짝 다정하게 산길을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파릇파릇한 풀잎 사이로 달콤한 냄새가 솔솔 풍겨나오지 않겠어요? 와, 맛있는 냄새. 노루랑 토끼랑 두꺼비는 쪼르르 달려가서 풀잎 사이를 조심스럽게 들춰보았어요. 그곳에 고소한 깨가 담뿍 발라진 주먹밥 한 개가 놓여 있었어요. 야, 맛있겠다. 노루랑 토끼랑 두꺼비는 군침을 꼴깍 삼키며 동시에 손을 쭉 뻗었어요. 그러자 노루가 토끼랑 두꺼비의 손을 탁탁 치며 말했어요. 주먹밥 하나를 나눠 먹느니 차라리 우리 셋 중 제일 어른이 먹는 걸로 하는 게 어때? 너희들도 보다시피 내가 덩치가 가장 크잖아? 그러니까 제일 어른은 나야. 이번엔 토끼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 수염이 기니까 내가 어른이지. 두꺼비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어험, 주름살이 쭈글쭈글한 걸 좀 보라고. 내가 바로 어른이야. 이렇게 노루랑 토끼랑 두꺼비는 주먹밥 먹으려고 다투기 시작했단다. 노루가 다시 나섰어요.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하늘과 땅이 처음 만들어질 때 태어났단다.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을 내가 박았지. 노루가 잘난 체하며 말하자 이번엔 토끼가 나섰어요. 노루 말이 맞아. 그때 노루는 무척 긴 사다리를 놓고 별을 박았거든. 그런데 그 사다리는 바로 내가 심은 나무로 만든 것이었단다. 토끼가 수염을 만지며 점잖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두꺼비가 땅 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꺼봐, 왜 우는 거니? 깜짝 놀란 노루가 두꺼비 등을 토닥토닥거리며 까닭을 물었어요. 손자 생각이 나서 그만. 손자? 토끼도 두 귀를 쫑긋거리며 물었어요. 토끼야, 기억나니? 네가 나무 심을 때 내 손자도 옆에서 나무를 심었잖아. 그런데 손자가 그 나무로 망치를 만들어 별을 박으려다가 그만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지. 너희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문득 손자 생각이 나서 말이야. 두꺼비 말을 들은 노루와 토끼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두꺼비의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았거든요. 어험, 내가 제일 어른이니까 이제 주먹밥을 먹어도 되겠지? 두꺼비는 한 손으로 눈물을 쓱 닦으며 주먹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눈이 큰 노루와 귀가 쫑긋한 토끼는 무엇을 했느냐고요? 군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점점 작아지는 주먹밥만 바라보았지 뭐. 아이 참, 고소한 주먹밥이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오늘은 동물들의 나이 자랑. 3년 고개. 요번에 들려줄 이야기는 틈만 나면 고개에 올라가 떼굴떼굴 구르는 숫장수 할아버지 이야기야. 하하호호, 배꼽 잡는 우스운 이야기이지.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아침이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가 뿌연 안개처럼 퍼지는 고갯 마을이 있었어. 그곳에 숯 굽는 숫장수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지. 그 숫장수 할아버지의 소원은 단 한 가지. 첫째도 둘째도 오래오래 사는 것이었어. 엿가락도 길쭉한 것만 먹고 채소도 길쭉하게 생긴 것만 먹고 밥보다 국수를 자주 먹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할아버지는 숯을 지고 장에 가셨지. 만날 장이 서면 좋을 텐데. 숯을 팔고 난 할아버지는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장을 돌아다녔어. 처음 보는 물건을 몇 번이나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하고 요것저것 만나는 음식을 먹어보느라 날이 저무는 줄도 몰랐지. 이크,
벌써 어둑어둑해졌네.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할아버지는 얼른 총총걸음을 옮겼어. 더 어두워지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헉헉 숨을 몰아쉬었어. 장에서 집으로 가려면 고개를 하나 넘어야 했거든. 그런데 그 고개는 보통 고개가 아니었어.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알려진 고개였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3년고개라고 불렀지. 그런데 이 일을 어쩐담? 아이쿠, 할아버지가 돌뿌리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지 뭐야. 순간 할아버지 얼굴이 하얘지더니 이 일을 어째 하필이면 3년고개에서 넘어지다니. 난 이제 3년밖에 못 살고 죽네. 죽어. 아이고 아이고 하고 소리치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집에 도착한 할아버진 아무 말 없이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어. 할아버지 눈치 보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지. 영감, 장에서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할멈, 내가 3년고기에서 그만 넘어졌어. 그러니 난 3년 있으면 곧 죽을게요. 할머니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었지. 왜 안 그랬겠어? 할아버지 소원은 그저 오래 사는 것 하나뿐이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어. 할아버지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끙끙 앓기만 했거든. 3년은커녕 석 달도 못 살고 돌아가시게 생긴 거야. 그때였어. 할아버지 손자가 한 가지 꾀를 냈어. 할아버지, 오래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펄떡 일어났지. 할아버지, 3년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사시죠? 그럼 2번을 넘어지면 몇 년을 살 수 있을까요? 그야 3년에다 3년을 더하니까 6년 아니겠냐? 바로 그거예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냉큼 3년고개로 달려갔죠. 3년고개에 올라온 할아버지는 그래 맞아 하고 일부러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쿠 3년이다. 아이쿠 6년이다. 아이쿠 9년이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 무릎이며 엉덩이에 빨간 상처가 나도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멈추지 않았어. 그 뒤로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글쎄, 할아버지 소원대로 오래오래 살았겠지? 어쩌면 지금도 3년고개에서 자꾸만 넘어지고 있을지도 모르지. 3년고개. 안녕, 라이언. 옛 이야기 같이 볼까?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서울 구경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서울에 다녀올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싸는데 아내가 다가와 하는 말이 여보, 서울 갔다 오는 길에 빗 하나만 사다 주세요. 빗? 빗이라오? 그게 대체 어떻게 생긴 물건인데 남편은 빗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아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 하늘을 쳐다보는데 구름 사이로 반달이 보이네요. 아, 맞아요. 저 반달처럼 생겼어요. 혹시 생각이 나지 않으면 하늘의 달을 쳐다보세요. 남편은 굽이굽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며칠 만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떠들썩한 장터에 으리으리한 궁궐과 기와집. 서울은 정말 신기한 걸로 가득했죠? 시간이 흘러 남편이 시골 마을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사오라고 한 물건이 도통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구나. 물건을 사가지 않으면 틀림없이 바가지를 긁을 게 뻔한데 말이야. 남편은 이런 생각하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하늘에는 보름달이 둥실 떠 있었죠? 떠나올 때는 반달이었는데 그새 시간이 흘러 보름달로 변한 거예요. 맞아, 바로 저거야. 남편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남편은 곧장 장터로 달려갔어요. 여자들이 쓰는 물건 중에 저 달처럼 생긴 게 있으면 주시오. 달처럼 생긴 물건이라? 아, 있어. 상의는 둥근 거울을 꺼내 남편에게 주었어요. 거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은 잘 살펴보지도 않고 거울을 받아 보따리에 넣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반갑게 남편을 맞이했죠. 여보 고생 많았죠? 참 제가 부탁한 빗은 사왔나요? 암 사오고 말고 자 여기 있어. 남편이 아내에게 거울을 꺼내주었죠. 아니 이게 뭐예요? 빗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거울 안을 무심코 들여다보던 아내가 뒤로 엉덩방아를 찌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에구머니나. 글쎄 거울 속에 웬 젊은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밖에서 이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얘야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니?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저희가 사오라는 빗은 안 사오고 서울에서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지 뭐예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시어머니가 거울을 받아들고 들여다보니 웬걸? 얼굴이 쪼글쪼글한 할머니네요. 젊은 여자라더니 내 눈에는 늙은 할멈만 보이는구나.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젊은 여자가 있었다고요. 아내가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니 아까 그 여자가 분명 맞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여기 여우처럼 생긴 여자가 절 앙칼지게 노려보고 있잖아요. 아내가 분해 죽겠다는 듯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어요. 한편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거울을 뺏어들었죠. 대체 왜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울 안에 웬 건장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넌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게냐? 남편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거울 속의 남자도 똑같이 인상 쓰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구나. 남편은 당장이라도 내리칠 듯 거울에 주먹을 들이댔어요. 그 모양의 아내가 거울을 뺏으며 투덜댔죠. 젊은 여자를 숨겨와 놓고 무슨 변명이에요? 아니다 틀림없이 늙은 할멈이었어. 무슨 소리야? 흰깨나 쓰게 생긴 젊은 남잔데. 이렇게 남편과 아내, 시어머니는 서로 거울을 빼앗으며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러다 그만 거울을 놓치고 말았더래요. 쨍그랑. 거울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거울 속 사람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 양초를 먹은 사람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김선비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어느 날 김선비는 서울 친척집에 나들이 가게 되었어요. 시골에서만 살던 김선비에게 서울은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었죠.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네. 김선비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실컷 장터 구경을 했어요. 그러다 배가 고파진 김선비가 국밥을 먹으려고 주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글쎄 주인이 양초를 가져와 가게에 불을 밝히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금세 주위가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저 하얗고 기다란 게 도대체 뭘까? 나도 저걸 한번 좀 사봤으면 좋겠는데? 초를 처음 본 김선비 눈이 그만 휘둥그레졌어요. 김선비는 주막을 나오자마자 양초를 사서 보따리에 넣었어요. 며칠 후 김선비는 시골에 돌아왔어요. 이복의 김선비 서울은 어떻던가? 어찌나 사람도 많고 시끌벅적한지 자네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걸세. 김선비는 무슨 큰일이라도 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목에 잔뜩 힘을 주고 거드름을 피웠어요. 그때까지 마을에는 서울 다녀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참 내가 자네들에게 줄 선물을 사왔다네. 김선비는 양초를 꺼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한데 그걸로 끝이에요. 글쎄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 뭐예요.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했어요. 여보게 이게 도대체 뭐 같은가? 우리 훈장님께 여쭤보세. 훈장님은 아는 것이 많으니 분명 아실 걸세.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훈장을 찾아갔어요. 훈장님 계신가요? 아니 자네들이 어쩐 일인가? 김선비가 서울에서 이걸 사왔는데 말입니다. 대체 무슨 물건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훈장은 양초를 받아들고 한참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를 어쩐다죠? 훈장 역시 양초를 처음 본 터라 도대체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훈장 체면에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참 큰일이다 싶었지요.
하는 수 없이 훈장은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꾸며댔어요. 어험, 이건 뱅어라네. 뱅어라는 물고기를 잡아서 말린 거지. 이걸 보라고. 요 까만 실은 뱅어 수염이고 밑에 난 구멍은 똥구멍이라네.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그거야. 살을 숭덩숭덩 썰어 넣고 국을 끓여 먹으면 된다네. 내친 김에 훈장은 부인을 불러 양초를 넣고 국을 끓여오라고 했어요. 훈장 부인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국을 펄펄 끓였어요. 조금 지나니 양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솥 안에는 까만 심지와 기름만 둥둥 떠다녔죠. 응? 뱅어가 모두 어디로 갔나? 훈장 부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국자로 휘휘 국을 저어보았죠. 그래봤자 없는 뱅어가 떠올릴 리 없잖아요. 여보, 뱅어국 들여왔어요. 훈장 부인이 둥그런 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들을 내왔어요. 훈장이 먼저 김을 후후 불며 국을 마셨죠. 훈장님, 너무 기름지고 느끼해서 못 먹겠는데요? 서울 사람 입맛이 우리와 달라서 그런 거라네. 훈장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점잖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이상하다 싶었지만 훈장의 말도 있고 해서 앞에 놓인 국들을 후루룩 마셨더란다. 훈장 집을 나서던 사람들이 마침 그 집 앞을 지나던 김선비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여보게들 어디 갔다 오나? 훈장님 집에서 뱅어국을 끓여 먹고 나오는 길이라네. 뱅어국이 뭔가? 좀 전에 자네가 우리에게 뱅어를 주지 않았나? 아니, 뭐라고 그걸 먹었단 말인가? 그건 먹는 게 아니라 밤에 불을 밝힐 때 쓰는 양초란 말일세. 김선비가 큰일이라는 듯 펄쩍 뛰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불을 먹었단 말인가? 아이고 배야, 아이고. 사람들이 배를 움켜쥐고 땅을 떼굴떼굴 불렀어요. 그러자 훈장이 집에서 뛰어나오며 물었죠. 아니, 웬 소란인가? 훈장님, 우리가 먹은 게 뱅어가 아니라 불이랍니다. 불. 훈장은 그렇잖아도 속이 울렁거리던 터에 이 소리를 듣자 덜컥 겁이 났지 뭐예요. 그렇다면 어서 불을 꺼야 하지 않겠나? 훈장은 당장 냇가로 달려갔어요. 금방이라도 뱃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를 것 같았거든요. 그러고는 체면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뒤따라오던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첨벙첨벙. 그러고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배앓이를 해야 했다지요. 훈장은 얼굴이 뜨거워 집 밖을 돌아다니지도 못했다는 소문이에요. 양초를 먹은 사람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